음악 인트로 고향으로 돌아온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제 발이 인천공항 바닥을 딛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눈가를 적셨습니다. 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온 익숙한 한국말 말투, 스치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역이라는 지하철역 이름 하나하나가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몰랐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계획은 분명 귀국행이었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민 1세대로 떠났던 1990년대 초반, 막연한 희망 하나로 텅 빈 아파트에 짐을 풀며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편의점 야간 근무, 중고차 판매를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버텼고 결국 조그만 빌딩 하나의 관리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어엿한 미국 시민권자로 현지 직장까지 다니게 되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 오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공허한 일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나는 누구 곁에서 살아야 할까? 자식 곁도 넓은 미국 땅도 더 이상 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아이들의 고향이지 제 뿌리가 내린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 기억 속 어머니의 김치 냄새가 있는 곳으로, 옛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땅으로, 내 뿌리가 박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물론 귀국은 결코 영화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미국 집을 판 돈을 전부 가져왔지만 30년 만에 마주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기도 외곽의 전용 면적 18평짜리 신축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차 없이 걸어다니는 뚜벅이 생활과 편리한 대중교통은 오히려 제 삶에 건강한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복지센터와 주민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적응 속도는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0년간 혀를 굴려가며 써야 했던 영어보다 훨씬 편안한 한국어로 마음껏 대화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국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을 무렵, 저와 비슷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에서 삶의 두 번째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5세에 귀국한 윤희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5년을 살았고 남편과 사별 후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 큰 딸 부부의 삶에 자신이 점점 불청객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자야, 그냥 여기 돌아와. 우리 아직 같이 웃을 날 많잖아.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낸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한 노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생활 자수 공방을 열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필요해요. 여긴 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돌아온 정승우 씨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명문대를 졸업해 현지 유수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투병과 사별 이후 그는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차갑고 복잡하기만 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속에서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상의 끝에 귀국을 택했고 전북 정읍의 낡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 직접 손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계를 잘 다루었던 그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중고 자전거 재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열어 자전거를 수리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미국에선 일만 했는데 한국에 오니 내가 정말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하며 높은 연봉과 안정된 커리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애 첫 건강 경고를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문득 잊고 지냈던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귀국한 후 그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유주택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입주자들끼리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주말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영어 봉사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립된 고소득보다 함께 연결된 소소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쉬는 따뜻한 정의 숨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의 복지 제도 등은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고 특히 60대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재가입, 국민연금 수급자 등록,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드는 은행 계좌 등 귀국 초기에는 낯선 행정 절차의 벽이 존재합니다. 언어는 익숙하지만 시스템은 낯설고 문화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이면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습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인생 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소년처럼 웃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도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현재이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 고향 땅에서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살아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인생의 다음 장을 고민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돌아온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에서의 30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향으로의 귀환은 저를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삶의 후반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